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날 멀지 않았다. 주진우 기자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 귀신이. 네, 이명박 바라기, 이명박 네. 숭배자. 최근에 막 거의 이명박 귀신. MB 전문 기자. 네. 지난번에 제가 판도라에 나와서 MB 고속도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뒤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다시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이 됐고. 네, 김태효 네네. 전 비서관도 구속영장 기각됐고요. 그 부분에서 잘안 진전이 되잖아요.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이나 그 국정원과 관련된 MB의 여러 의혹들도 진전이 그러게요. 없는 예, 것처럼 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접어든 만큼 진전이 많습니다. 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저 5가지 일단 5차선 도로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일단 주실 수 달려봐요.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얘기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김태효, 김관진의 구속이 안 되면서 약간 차질을 빚고 있다. 네. 근데 그 상태에서도 밑에선 계속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모른다. 있고, 예. 네. 군 특별히 김관진 전 장관 주변을 계속 수사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느냐 이거는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는 굉장히 지름길이 될 아니 아직 가능성이 근데 큽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이 없잖아요. 아니요. 수사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도 밝혀지면 국고횡령죄죠. 네. 이건 굉장히 무거운 형이야. 박근혜 정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 보도가 나왔고 네, 네. 여러 명이 구속됐죠. 전 국정원장들도 그렇고요. 근데 원세훈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원세훈의 전행에 대해서는 수사가 많이 돼 있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고요. 그리고는 다스. 3차선이 닿습니까? 다스인데 다스에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다스의 핵심 당사자들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다스 관련 일을 했던 청와대 행정관도 와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리고 다스 직원들도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 그리고 해외에서 움직인 돈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다스 지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짜 회사는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한테 넘어간 상태예요. 근데 그런 알짜 회사를 인수한 자금이 어디 있나, 그 돈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따져보면 이게 간단히 이게 큰아버지가 줬어요, 어디에서 저금무에서 샀어요, 이렇게 할 정도의 돈이 아니었어요. 네. 수백억, 수천억이 될 거여서 이 네. 부분에서 크게 지금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4차선. 네 번째는 제2롯데월드 건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은 여기는 진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은 발표된 거는 진전이 없죠. 그리고 없는데 이게 2008년 3월이면 당선되자마자죠. 당선되자마자 롯데월드를 전향적으로 짓게 해줘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고 2009년 3월에 활주로를 3도 틀으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 특혜죠, 이거는. 특혜인데 이 특혜를 준 그 정황과 확실한 내용이 청와대 문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4차선까지 했습니다. 5차선. 마지막 그리고 5차선은 5차선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역외 탈세한 사람들 37명을 동시에 적발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네. 역외 탈세는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37명에? 그러면서 1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회수하면서 추징하고 그리고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37명 중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계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취재하신 거죠. 네. 지난번에는 3차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새
차선이 2차선으로 늘었네요. 2차선에 가변 차선까지 하나 있습니다. 하여간 이 5가지 의혹을 들으면서 주진우 기자가 무슨 검찰총장 같아요. 제가요? 네. 주진우 기자가 찍어가지고 뭐 자료 제시하면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뭐 다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대단합니다. 자, 주진우 기자가 5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그럼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이것부터 얘기해 보죠. 네. 김관진 그 전 장관이 구속적 부심으로 무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더 그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이 해놓은 얘기가 이미 많아요. 군인정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군인정신을 발휘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부 문제에 대해서. 제 해석은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군 사이버 댓글 사건은 내가 봐도 좀 야해요. 야해. 그게 좀 딱 떨어지지가 않고. 아니, 뭐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게 다 있는데. 그래서 진실이. 이제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또 살아온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건 야가다. 이 역시 야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각되고 뭐 경찰 기각되고 구속적 부심에서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지금 헛물 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스로 옮겨가더라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김관진 그 전 장관이 구속적 부심으로 무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 형사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며칠 만에 구속적 부심이 이렇게 행해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조금 무리수인데 구속적 부심이 청구됐을 때 김관진은 맞겠구나 이걸 왜 했지 보통 구속됐는데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변호사들이 다 혼내요. 그냥 있으세요. 그냥 미움만 사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구가 되자마자 사설로 3군인 진짜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인 그래서 김관진을 구속시키다니 그런 사설들이 계속 나오고 댓글이 계속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이번에 김관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관진은 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다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된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사드 도입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몰랐는데 이 김관진 안보실장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알았겠죠. 이분이 로키드 마틴의 비행기로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 네. 전투기로 바꾸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 무기를 미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김관진을 구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취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구출 작전을 도대체 어떤 세력이 지시했다는 겁니까? 누가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를 주도했던 메인스트림이라는 사람들이 군과 그다음에 재벌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은 거의 힘을 잃었으니 몇 안 되는 그런 군수 마피아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분들은 미국과의 커넥션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메인스트림에서 김관진을 빼내지 않았을까 구출 작전이 실행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구출 작전을 했다면 김관진을 구출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속이 된 상태로 두면 제일 손해를 보고 제 머릿속에는 MB가 배후 세력이지 않을까 구출 작전에 저는 그렇게 MB가 무슨 힘이 있어요.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하나만 잘 아시잖아요. 이런 재판을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희들은. 네, 법전 이 시스템 이 과정 잘 아는데 구속적 부심은 좀 뜬금없었죠. 놀라웠죠. 아니 물론이죠. 근데 나는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도 그 부분은 나는 나라야 전체 질서가 무너진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동감입니다. 네. 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이게 지금 정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기자는 김관진 전 장관을 주목하고 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군의 정치 개입, 군의 대선 개입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사실 없어요. 군이 정치에 나서면 이건 쿠데타의 일종입니다. 근데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MB와의 관련성, 지시 보고를 이걸 입증해내는 데는 그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군 사이버사 댓글은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국정원 댓글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네. 이걸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지시 내용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예. 증언이 나온다고 해서 진술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김관진 장관은 이미 진술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기간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방, 무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여기 함축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더디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계속 아주 세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갖는 것이 우리 진짜 안보, 진짜 이 나라를 지키는 안보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수사는 꼭 최종의 부대들이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그 수사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2차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임박 가능성. 그 두 번째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꼽으셨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원세훈 원장이 입이 쌉니다. 지금까지는 별 얘기 없으신 것 같은데.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원세훈 국정원장이 말 많이 해요. 말 많이 하죠. 혼자서 그냥 막 떠들어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올해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배짱이나 그리고 정보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철학 이런 거 별로 없으시죠? 그런 건 없고 참 누구 개인을 참 폄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아니, 저도 국회 정보위 간사할 때 원세훈 원장하고 파트너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 회의 말고 그냥 그 위원장실 소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국정원장이 저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정도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이 특활비를 네. 특수공작비 그러니까 특별한 활동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집을 꾸미고 청사의 관사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살기 싫다고 약간 언론 보도가 됐었죠. 네, 예. 도곡동에 있는 국책기관에 안가. 네, 안가를 거기를 사무실로 써야 돼요. 그래서 네. 거기에 주거 환경으로 주거 시설로 집으로 바꿀 수 없는데 그냥 법을 무시하고 거기다 쓰는데 그 돈도 특수활동비였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고 뭐 하고 그런 부분도 다 자기 돈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였고요. 그 다음에 퇴임 이후에 스탠포드 대학에 가 계시려고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연구소에 돈을 줘서 네.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돈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고 돈을 거기다 이미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매달 특수활동비를 챙겼는데 그 돈이 자기 혼자 쓴 돈이 아니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간 거는 지금 다 나왔잖아요. 국정원 자료가. 네. 근데 MB 자료는 왜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일부러 안 한다? 안 됐을 뿐이지 수사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잡고는 있다. 잡고는 있다.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이 부분이 이명박과 국정원, 원세훈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MB를 원세훈을 통해서 잡는다면 그것은 특수활동비 문제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매달 상납받은 돈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건으로 구속됩니다. 원세훈 수사 중에서 이제 돌출 변수가 나타났어요. 네.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부인이 나타나서 이명박 MB한테 찾아가가지고 서운하다고. 이제 읍소 내지는 어. 뭐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좀 살려달라. 억울하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뭔가 얘기를 하겠다. 네. 아. 뭐 이러다 협박으로 보이죠. 뭐 그런 걸로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부인이 원래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네. 부인이 원래 세죠. 저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별명이 부원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세훈 씨는 이제 좀 이렇게 사교성이 없고 부인이 그냥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김윤옥 여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정치를 반 정도 하신 분이 그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가만 안 있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기 시작해요. 네, 이것도 변수가 있다. 네,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무튼 매우 심각이네. 심각합니다. 아직 매우 약간, 심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차선 도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마 올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주진우 기자부터 출발한 질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잖아요. 네. 야, 이걸 진짜로 보니까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답을 하셨어요. 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자 아주 용감하게 물으셨네요. 네. 이제는 전 국민이 묻고 있어서요. 사실 그전에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질문을 잘 못했죠, 기자들이. 저 박근혜 답이 대통령한테도. 주진우 기자가 원하는 답입니까? 아니,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저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네.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 그런 자리 아니지 에이 왜 그래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문답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기자들이 물을 거고 저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다음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아,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다음번에는 뭐 이건 오해가 있다. 잘못한 내용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첫 물음에 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저는 아, 저게 생각합니다. 큰 의미다. 네. 어쨌든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포기를 하든지 솔직히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질문을. 네네. 네, 근데 이제 저 답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두 답을 사이에서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두 답 중에 한 답을 해야 돼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답은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스를 그걸 포기하든지 포기하든지 뭐내 거라고. 다스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든지 예. 저 질문에 결국은 답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것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주 기자가 시사인에서 특종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읽어봤어요, 자세하게. 이게 이제 운전기사, 이상은 씨 운전기사. 이게 풀스토리 다 써놓은 거. 다스의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인 네, 거죠? 김종백 씨라고. 그 이제 12월 21일 날 검찰 조사도 이미 받고 왔더라고요. 아, 김종백 예. 씨가. 그래서 다 가서 진술을 주 기자한테 얘기한 걸 다 아마 했을 텐데. 그분의 결정적인 증언은 어쨌든 다스는 확실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는 거죠? 100% 네, 네. 1000%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댑니다. 그리고 다스 관계자도 청와대에 가서 어떤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어떻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시영 씨가 이상은 뭐 자택, 뭐 회사, 뭐 경주, 컴퓨터 다 빼라. 뭐 이런 얘기에서 자꾸 컴퓨터 빼고 뭐 이랬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고 그리고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어떤 행정관 이제 그 다스 140억 받아내기 위해서 주고받은 팩스 번호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 기자가 써놓은 거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서 그 전화번호 팩스가 있어요. 770. 770에 땡땡땡땡. 이 번호도 나와 있고 팩스로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물증이 지금 다 나와 있다는 아니 말이죠. 근데 팩스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팩스 문건이 있지 않은 다음에 그게 뭐 문건이 다 있잖아요. 문건이 다는 없는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메리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네. 팩스로 저 신청곡 받은 적도 있거든요. 네. 글쎄. 네. 네. 뭐 MB 크리스마스 그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팩스로. 그런데
받은 자료 중에 몇 개를 제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김종백 씨 인터뷰는 그 문서로 증거로 이게 확증이 가능한 것만 썼어요, 제가. 예. 수많은 얘기를 했으면 사실 저하고 6개월 넘게 오랜 얘기를 거두고 나누고 나서 나왔어요. 저는 그분이 얼굴이 공개돼서 삶이 조금 불편해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리고 MB가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해서 정의로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6개월 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검증해서 몇 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지만 MB께서도 아까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저한테도 여러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스의 그 탄생 배경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께서 권유를 해가지고 네. 하게 됐다. 그리고 그 현대건설에서 저 공장까지 다 지어줬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예.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면 안 돼? 본인 소유라고 얘기하면 뭐가 큰일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본인도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 김종백 씨 증언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 도망갈 구석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이분이 실제로 지어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상은 씨는 누워서 조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그 얘기를 안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증언이. 그리고 경남 양산 고물상에서 1톤 트럭 세대 분량의 서류를 사전에 연락받고 폐기 처분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컴퓨터 예전에 빼라. 특검 조사 시의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주 기자가 취재에서도 밝혀졌지만 이분도 증언하는 것이 서울시장 시절입니까? 그 양재동 현대자동차 그 사업을 못 짓는 땅을 허가를 해줘서 짓게 되고 다스 2공장, 3공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대가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런 증언들을 이게 왜냐면 이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 아니야. 이명박도 경주 가면 운전했고 김윤홍 여사도 운전했고 이상은도 운전했고 집사처럼 뭐 그 얽혀진 형제들의 관계를 다 아는 분이 증언을 했고 기사도 이렇게 나왔지만 검찰에 가서도 이렇게 다 증언을 했다면 진술을 했다면 그걸 이제 검사들이 확인만 하면 되겠죠. 굉장히 저는 이명박은 위험한 상황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그게 다스 비자금이 아니고 그 직원의 횡령금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개인 직원이 어떻게 120억을 그리고 그 직원이 그럼 개인 비리라면 그 사람을 조사하고 뭐 구속을 시켜야지. 120억을 개인 회사에서 횡령했는데 그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그 돈을 찾아다가 그냥 그 다스에다 갖다 줬는데 아무런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억이 돈이 어디 비자금으로 숨겨 있었으면 그때 다스 특검에서 그 용처나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횡령을 했다, 개인이 숨겨놨던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정호영 특검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자기. 그래도 그걸 그냥 도로 갖다 놓고 끝났어요? 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120억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특검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특검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특검만 있고 특별하긴 밑에 하잖아요. 있는 저기 직원들은 다 원래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와서 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박영수 특검처럼 진짜 천지가 개벽돼가지고 세상이 바뀐 다음에 임명되면 이제 뭘 뜻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보통 특검들은 그냥 설렁설렁 일하거나 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 검찰에서 하는 일하고 특검에서 하는 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검 하는데 뭐 정호영 씨도 그냥 대강 뭐 또 하고 말은 거죠. 특별히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특검을 네. 행했다. 더군다나 당선자 네. 시절이니까. 꼬리곰탕 네, 가장 힘이 셀 때여서 뭐 저분이 그렇게 의지를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뭐 수사할 수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죠? 당선이죠. 네. 의지를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그래도 특검이라면
국민이 보고 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뿐이니까 자기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부끄러움 많게 꼬리곰탕 드시고 그냥 한 점 정도는 괜찮은데 네. 2점이었다는 얘기.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네. 착수한다라고 발표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네, 그것이 참 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분이 꼬리곰탕 먹고 수사했다면서요. 근데 끝냈다면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네. 삼청각에서. 근데 꼬리를 잡힐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감기로 좀 투영 중이시죠? 지금 사실상 지금 환우 중입니다. 고정해 주세요. 자, 지금 앞서 짚어본 세 가지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두 가지 의혹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롯데월드 타워는 건립 불가에서 허가로 방침이 바뀌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와 관련된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국민감사 청구한다면서 감사원에서 국민감사도 청구했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롯데월드의 뇌물관계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신동빈 롯데의 회장은 지금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경영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하나는 뇌물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네네. 뇌물공여 70억을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 집행유예 하나는 나왔죠. 하나는 집행유예고 두 가지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 전에 형제난이 있었잖아요. 롯데에서. 신동주, 신동빈. 네. 근데 그때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롯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뇌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때는 빛을 보지 않았는데 그게 여기 이 두 가지 수사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우러져서 롯데월드에서 오히려 쉽게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이네요. 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롯데월드가 저는 옛날부터 좀 마음에 많이 걸려요. 이게 제일 큰 일이다. 사실 그렇게 십몇 년 동안 공군에서 십몇 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공군에서 반대하는 거였고 네. 몇 대 정권을 거치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냥 작정한 듯이 그냥 밀어붙여갖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자 활성화, 뭐 일자리 창출, 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의로 해야 된다고 것이다. 얘기를 예. 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대가가 있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가도 이제 뭔가 나온다 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취재한 거예요. 아, 예. 네. 아, 이거 상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용. 아주 상상으로 보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상상력으로 여기까지 버텼으면 괜찮게요. 네. 네. 지금 4차선까지 했습니다. 5차선. 마지막 그리고 5차선은 5차선은 그 국세청입니다. 자, 국세청의 그럼 세무조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이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는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역외 탈세한 사람들 37명을 동시에 적발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37명 중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계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역외 탈세자 3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다스 같은 경우도 해외 법인이 있잖아요. 네. 네. 국내 법인이 있잖아요. 여기서 장난을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다스도 걸려들지 않을까. 다스가 걸려들까가 아니라 다스를 잡으려고 벌이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선배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과연 이것이 다스를 노리고 한 것일까? 그걸 내가 또 홈페이지 가서 조사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역의 탈세에 대해서 2012년은 8,258억을 추징했고 2013년 1조 789. 그래서 작년에는 1조 3,072억을 추징했어요. 아,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이네, 이거는 진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세청에는 이런 팀들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스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아니고 거죠? 이런 것에 이런 국세청이 어떻게 보면 법망에 걸려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국세청장께서 역외탈세나 이게 해외 계좌에 대한 그 이해가 깊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전 의원께서는 주진우 기자가 지금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 혐의 5가지 그렇게 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어쨌든 적폐청산의 마지막 종착점이 이제 MB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이제 맹속도로 지금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주먹으로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뭐부터 걸려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검찰 포트라인에 서서 수사를 받으면서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주진우 기자가 올해의 인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네,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네, 10년째 이명박 대통령이 뽑고 혹시 뭐 이분에게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으십니까? 대통령이었고 이 땅의 지도자였습니다. 일단 그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역사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던 점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겸허히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조금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힘을 좀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이게 그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정치인의 그 마지막 미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뭐 이건 뭐 주진우 기자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혀드리면서 자, 이 주진우 기자의 판도라에 대해서 짧게 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장관이 구속적 부심으로 무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더 그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이 해놓은 얘기가 이미 많아요. 군인정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군인정신을 발휘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 해석은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군 사이버 댓글 사건은 내가 봐도 좀 야해요. 야해. 이게 좀 딱 떨어지지가 않고.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게 다 있는데. 그래서 진술이. 이제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또 살아온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건 야가다. 역시 야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각되고 뭐 경찰 기각되고 구속적 부심에서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지금 헛물 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스로 옮겨가더라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김관진 그 전 장관이 구속적 부심으로 무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 형사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며칠 만에 구속적 부심이 이렇게 행해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조금 무리수인데 구속적 부심이 그 청구됐을 때 김관진은 맞겠구나 이걸 왜 했지 보통 구속됐는데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변호사들이 다 혼내요. 그냥 있으세요. 그냥 미움만 사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구가 되자마자 사설로 3군인 진짜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인
그래서 김관진을 구속시키다니 그런 사설들이 계속 나오고 댓글이 계속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아, 이번에 김관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관진은 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다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와 관련된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사드 도입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몰랐는데 이 김관진 그 안보실장과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알았겠죠. 이분이 그 로키드 마틴의 그 비행기로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 네. 전투기로 바꾸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군 무기를 미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 김관진을 구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취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구출 작전을 도대체 뭐 어떤 세력이 지시했다는 겁니까? 뭐 누가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도했던 그 메인스트림이라는 사람들이 군과 그다음에 뭐 그 재벌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은 거의 뭐 힘을 잃었으니 몇 안 되는 그런 군수 마피아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분들은 미국과의 커넥션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그 메인스트림에서 김관진을 빼내지 않았을까 구출 작전이 실행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구출 작전을 했다면 김관진을 구출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속이 된 상태로 두면 제일 손해를 보고 제 머릿속에는 MB가 배후 세력이지 않을까 구출 작전에 저는 그렇게 MB가 무슨 힘이 있어요.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하나만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이 재판을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희들은. 네, 법전 이 시스템 이 과정 잘 아는데 구석쪽 보시면 좀 뜬금없었죠. 놀라웠죠. 아니 물론이죠. 근데 나는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도 그 부분은 나는 나라야 전체 질서가 무너진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동감입니다. 네. 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이게 지금 정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기자는 김관진 전 장관을 주목하고 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군의 정치 개입, 군의 대선 개입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사실 없어요. 군이 정치에 나서면 이건 쿠데타의 일종입니다. 근데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MB와의 관련성, 지시 보고를 이걸 입증해내는 데는 그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군 사이버사 댓글은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국정원 댓글도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지시 내용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예. 증언이 나온다고 해서 진술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김관진 장관은 이미 진술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기관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방, 무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여기 함축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더디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를 계속 세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갖는 것이 우리 진짜 안보, 진짜 이 나라를 지키는 안보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수사는 꼭 최종의 부대들이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그 수사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2차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임박 가능성. 그 두 번째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꼽으셨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원세훈 원장이 입이 쌉니다. 지금까지는 별 얘기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원세훈 국정원장이 말 많이 해요. 말 많이 하죠. 혼자서 그냥 막 떠들어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올해 같이 근무를 했죠. 그리고 뭐 배짱이나 그리고 정보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철학 이런 거 별로 없으시죠? 그런 건 없고
참 누구 개인을 참 폄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아니, 저도 국회 정보위 간사할 때 원세훈 원장하고 파트너였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 회의 말고 그냥 그 위원장실 소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국정원장이 저런 얘기 해도 되나? 어느 정도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이 특활비를 네. 특수공작비, 그러니까 특별한 활동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집을 꾸미고 청사에 관사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살기 싫다고. 약간 언론 보도가 됐었죠. 네. 예. 도곡동에 있는 국책기관에 안가. 네, 안가를 거기를 사무실로 써야 돼요. 그래서 네. 거기에 주거 환경으로 주거 시설로 집으로 바꿀 수 없는데 그냥 법을 무시하고 거기다 쓰는데 그 돈도 특수활동비였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고 뭐 하고 그런 부분도 다 자기 돈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였고요. 그 다음에 퇴임 이후에 스탠포드 대학에 가 계시려고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연구소에 돈을 줘서 네.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돈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고 돈을 거기다 이미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매달 특수활동비를 챙겼는데 그 돈이 자기 혼자 쓴 돈이 아니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간 거는 지금 다 나왔잖아요. 국정원 자료가. 네. 근데 MB 자료는 왜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일부러 안 한다? 안 됐을 뿐이지 수사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잡고는 있다. 잡고는 있다.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이 부분이 이명박과 국정원, 원세훈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MB를 원세훈을 통해서 잡는다면 그것은 특수활동비 문제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매달 상납받은 돈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건으로 구속됩니다. 원세훈 수사 중에서 이제 돌출 변수가 나타났어요. 네.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부인이 나타나서 이명박 MB한테 찾아가가지고 서운하다고. 이제 읍소 내지는 어. 뭐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좀 살려달라. 억울하다.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뭔가 얘기를 하겠다. 네. 아. 뭐 이보다 협박으로 보이죠. 뭐 그런 걸로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부인이 원래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네. 부인이 원래 세죠. 저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별명이 부원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세훈 씨는 이제 좀 이렇게 사교성이 없고 부인이 그냥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김윤옥 여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정치를 반 정도 하신 분이 그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가만 안 있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기 시작해요. 네, 이것도 변수가 있다. 네,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무튼 매우 심각이네. 심각합니다. 아직 매우 심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차선 도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마 올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주진우 기자부터 출발한 질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잖아요. 네. 야, 이걸 진짜로 보니까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답을 하셨어요. 네.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 기자 아주 용감하게 물으셨네요. 네. 이제는 전 국민이 묻고 있어서요. 사실 그전에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질문을 잘 못했죠, 기자들이. 저 답이 주진우 기자가 원하는 답입니까? 아니,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 저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네.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 그런 자리 아니지 에이 왜 그래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문답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기자들이 물을 거고 저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다음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다음번에는 뭐 이건 오해가 있다. 잘못한 내용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첫 물음에 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저는 저게 생각합니다. 큰 의미다. 네. 어쨌든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포기를 하든지 솔직히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질문은. 네네. 네, 근데 이제 저 답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두 답을 사이에서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두 답 중에 한 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답은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다스 그걸 포기하든지 포기하든지 내 거라고. 다스는 내 거다라고 얘기하든지. 저 질문에 결국은 답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것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주 기자가 시사인에서 특종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읽어봤어요, 자세하게. 이게 이제 운전기사, 이상은 씨 운전기사. 이게 풀스토리 다 써놓은 거. 다스의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인 네, 거죠? 김종백 씨라고. 그 이제 12월 21일 날 검찰 조사도 이미 받고 왔더라고요. 아, 김종백 예. 씨가. 그래서 다 가서 진술을 주 기자한테 얘기한 걸 다 아마 했을 텐데. 그분의 결정적인 증언은 어쨌든 다스는 확실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는 거죠? 100% 1000%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댑니다. 그리고 다스 관계자도 청와대에 가서 어떤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어떻게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시영 씨가 이상은 뭐 자택, 뭐 회사, 뭐 경주, 컴퓨터 다 빼라. 뭐 이런 얘기에서 자꾸 컴퓨터 빼고 뭐 이랬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고 그리고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어떤 행정관 이제 그 다스 140억 받아내기 위해서 주고받은 팩스 번호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 기자가 써놓은 거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서 그 전화번호 팩스가 있어요. 770에 땡땡땡땡. 이 번호도 나와 있고 팩스로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물증이 지금 다 나와 있다는 아니 말이죠. 근데 팩스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팩스 문건이 있지 않은 다음에 그게 뭐 문건이 다 있잖아요. 문건이 다는 없는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메리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네. 팩스로 저 신청곡 받은 적도 있거든요. 글쎄. 네. 뭐 MB 크리스마스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팩스로. 그런데 받은 자료 중에 몇 개를 제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김종백 씨 인터뷰 중에 인터뷰는 그 문서로 증거로 이게 확증이 가능한 것만 썼어요, 제가. 예. 수많은 얘기를 했으면 사실 저하고 6개월 넘게 오랜 얘기를 거두고 나누고 나서 나왔어요. 저는 그분이 얼굴이 공개돼서 삶이 조금 불편해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리고 MB가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해서 정의로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6개월 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검증해서 몇 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지만 MB께서도 아까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저한테도 여러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스의 그 탄생 배경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께서 권유를 해가지고 하게 됐다. 그리고 그 현대건설에서 저 공장까지 다 지어줬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면 본인 소유라고 얘기하면 뭐가 큰일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본인도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 김종백 씨 증언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이 도망갈 구석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이분이 실제로 지어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상은 씨는 누워서 조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그 얘기를 안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증언이. 그리고 경남 양산 고물상에서 1톤 트럭 세대 분량의 서류를 사전에 연락받고 폐기 처분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컴퓨터 빼라. 특검 조사 시의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주 기자가 취재에서도 밝혀졌지만 이분도 증언하는 것이 서울시장 시절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날 멀지 않았다. 주진우 기자는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 귀신이에요. 네, 이명박 바라기, 이명박 네. 숭배자. 최근에 막 거의 이명박 귀신. MB 전문 기자. 네. 지난번에 제가 판도라에 나와서 MB 고속도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뒤로 저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다시 저 구속적 부심에서 저 석방이 됐고. 네, 김태효 네네. 전 비서관도 구속영장 기각됐고. 기각됐고요. 그 부분에서 잘안 진전이 되잖아요.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이나 그 국정원과 관련된 MB의 여러 의혹들도 진전이 그러게요. 없는 예, 것처럼 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접어든 만큼 진전이 많습니다. 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네. 저 5가지 일단 5차선 도로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일단 달려봐요. 그럴까요? 네.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얘기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김태효, 김관진의 구속이 안 되면서 약간 차질을 빚고 있다. 네. 근데 그 상태에서도 밑에선 계속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모른다. 있고, 예. 네. 군 특별히 김관진 전 장관 주변을 계속 수사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느냐 이거는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는 굉장히 지름길이 될 아니 아직 가능성이 근데 큽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이 없잖아요. 아니요. 수사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도 밝혀지면 국고횡령죄죠. 네. 이건 굉장히 무거운 형이야. 박근혜 정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그 보도가 나왔고 네, 네. 여러 명이 구속됐죠. 전 국정원장들도 그렇고요. 근데 원세훈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원세훈의 전횡에 대해서는 수사가 많이 돼 있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고요. 그리고는 다스. 3차선이 닿습니까? 다스인데 다스에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다스의 핵심 당사자들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다스 관련 일을 했던 청와대 행정관도 와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리고 다스 직원들도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흐름 그리고 해외에서 움직인 돈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다스 지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알짜 회사는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한테 넘어간 상태예요. 근데 그런 알짜 회사를 인수한 자금이 어디 있나, 그 돈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따져보면 이게 간단히 이게 뭐 큰아버지가 줬어요, 어디에서 저근무해서 샀어요, 이렇게 할 정도의 돈이 아니었어요. 수백억, 수천억이 될 거여서 이 네. 부분에서 크게 지금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4차선. 네 번째는 제2롯데월드 건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은 여기는 진전이 없잖아요. 진전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은 발표된 거는 진전이 없죠. 그리고 없는데 이게 2008년 3월이면 당선되자마자죠. 당선되자마자 롯데월드를 전향적으로 짓게 해줘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고 2009년 3월에 활주로를 3도 틀으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 특혜죠, 이거는. 특혜인데 이 특혜를 준 그 정황과 확실한 내용이 청와대 문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4차선까지 했습니다. 5차선. 마지막 그리고 5차선은 5차선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역외 탈세한 사람들 37명을 동시에 적발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네. 역외 탈세는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37명에? 그러면서 1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회수하면서 추징하고 그리고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37명 중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계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취재하신 거죠? 네. 지난번에는 3차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새 차선이 2차선으로 늘었네요. 2차선에 가변 차선까지 하나 있습니다. 하여간 이 5가지 의혹을 들으면서
주진우 기자가 무슨 검찰총장 같아요. 네. 주진우 기자가 찍어가지고 뭐 자료 제시하면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뭐 다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대단합니다. 자, 주진우 기자가 5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그럼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 이것부터 얘기해 보죠. 네, 김관진 입니까? 그 양재동 현대자동차 그 사업을 못 짓는 땅을 허가를 해줘서 짓게 되고 다스 2공장, 3공장을 확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대가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런 증언들을 이게 왜냐면 이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 아니야. 이명박 또 경주 가면 운전했고 김윤홍 여사도 운전했고 이상은도 운전했고 집사처럼 뭐 그 얽혀진 형제들의 관계를 다 아는 분이 증언을 했고 기사도 이렇게 나왔지만 검찰에 가서도 이렇게 다 증언을 했다면 진술을 했다면 그걸 이제 검사들이 확인만 하면 되겠죠. 굉장히 저는 이명박은 위험한 상황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그게 다스 비자금이 아니고 그 직원의 횡령금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저- 개인 직원이 어떻게 120억을 그리고 그 직원이 그럼 개인 비리라면 그 사람을 조사하고 뭐 구속을 시켜야지. 120억을 개인 회사에서 횡령했는데 그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그 돈을 찾아다가 그냥 그 다스에다 갖다 줬는데 아무런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억이 돈이 어디 비자금으로 숨겨 있었으면 그때 다스 특검에서 그 용처나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횡령을 했다, 개인이 숨겨놨던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정호영 특검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그래도 그걸 그냥 도로 갖다 놓고 끝났어요? 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120억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특검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특검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특검만 있고 특별하긴 밑에 하잖아요. 있는 저기 직원들은 다 원래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와서 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박영수 특검처럼 진짜 천지가 개벽돼가지고 세상이 바뀐 다음에 임명되면 이제 뭘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보통 특검들은 그냥 설렁설렁 일하거나 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 검찰에서 하는 일하고 특검에서 하는 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검 하는데 뭐 정호영 씨도 그냥 대강 뭐 또 하고 마른 거죠. 특별히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특검을 네. 행했죠. 더군다나 당선자 시절이니까. 꼬리곰탕 가장 힘이 셀 때여서 뭐 저분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뭐 수사할 수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죠? 당선이죠. 예. 의지를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그래도 특검이라면 국민이 보고 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뿐이니까 자기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부끄러움 많게 꼬리곰탕 드시고 그냥 한 점 정도는 괜찮은데 네. 2점이었다는 얘기.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네. 착수한다라고 발표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네, 그것이 참 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분이 꼬리곰탕 먹고 수사했다면서요. 근데 끝냈다면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네네. 삼청각에서. 근데 꼬리를 잡힐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감기로 좀 투병 중이시죠? 지금 사실상 지금 환우 중입니다. 고정해 주세요. 자, 지금 앞서 짚어본 3가지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2가지 의혹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먼저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롯데월드타워는 건립 불가해서 허가로 방침이 바뀌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와 관련된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국민감사 청구한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롯데월드의 뇌물관계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신동빈
롯데의 회장은 지금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경영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하나는 뇌물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네네. 뇌물공여 70억을 아니,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 집행유예로 하나는 나죠. 하나는 집행유예고 두 가지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 전에 형제난이 있었잖아요. 롯데에서. 신동주, 신동빈. 네. 근데 그때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롯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뇌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때는 빛을 보지 않았는데 그게 여기 이 두 가지 수사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우러져서